자, 주머니에 동그라미가 3개 있습니다. 우리가 제비뽑기라 생각하면 되면 당첨이 있고 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지? 그래서 갑이 먼저 하나를 뽑았고 을이 하나를 뽑았습니다. 됐지?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았어요. 어떻게 뽑으냐면 우리는 비보곤으로 뽑을 거야. 들어본 적 있지?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누가 뽑았다고? 갑이 뽑았어. 두 번째가 을이 뽑았어.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할 수 있겠지. 문장은 나오겠지. 이 말을 여기까지 말을 문장을 한 2줄 3줄 써줍니다. 주머니에 뭐 당첨제비가 3개 있고 2개 있고 다시 넣지 않는다는 말은 제일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갑이 우선적으로 먼저 뽑고 우리 두 번째로 뽑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딱 하고 설명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당첨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못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러지 상황을. 그에 따라서 을은 뽑을 수도 있고 못 뽑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못 뽑을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러면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다 이 말이야. 사건 A는 갑이 뭐로 표현할까? 이거일 확률. 이거인 사건. 갑이 당첨된 사건이 사건 A. B는 을이 당첨이 된 사건. 당첨 안 된 사건을 A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문장에 따라 달라요. 조금 전 문제하고 약간 느낌이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 문제는 하나의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 2가지에 대한 얘기야. 근데 얘는 다릅니다.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B라는 사건이 두 번째 일어난 거야. 연결적으로. 그럼 조건부 확률이 느낌상 요게 조건부 확률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됐니? 그러면 자 여기에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러겠지?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 걔를 어떻게 쓰겠어? P A교 B라 적겠네. P A교 B라 적겠지. P A교 B는 뭐라고?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 이게? 우리는 갑이 당첨됐으니까 5분의 3 곱하기 이제는 당첨자들이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 빠졌어요? 됐어?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2가 되겠네. 4개 중에 2개. 2분의 1, 10분의 답은 10분의 3. 10분의 3은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10분의 3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때 5분의 3은 뭐지? 식으로 쓰면 5분의 3은 뭔 말이야? 자, 이거는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될 확률이야. 됐어요? 그걸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A가 당첨됐고, 그다음 B는 A가 당첨됐으니까 당첨 중에 하나 빠졌으니까 4개 남았으니까 4분의 1을 써가지고 계산했단 말이야. 우리는 계산했었어. 근데 얘를 5분의 3은 식으로 적으면 뭐라 적겠어? P A라 적겠지. P A라 적겠지. 그럼 4분의 2는 뭐지? 말로 하면 어떻게 되지? 말로 하면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야.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야.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A가 사건을 했잖아. 그래 동그라미 하나를 빼갔잖아. 이해되지? A가 한 후에 지금 B가 하는 행위라고. 엄마는 알겠어? 이게 뭐라고?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B바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 B바 A는 어떻게 구했어? 그냥 4분의 2로 구했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걸 말로 그냥. A가 일어났으니까 얼마에 대해서? A가 일어났으니까 하나 빠졌다 이거지. 5분의 3. 가져갔어. 하나 가져갔어. 그리고 4개 남았으니까 4분의 2. 답은 4분의 2야 얘는. 이 말의 뜻만 이해하면. 그러지? 근데 얘를 어떻게 풀어? 굳이 PA분의 PA교 B로 풀 거야. 그러면 PA분의 PA교로 푸는데 PA는 우리는 쉽게 구했어. 5분의 3이라고. PA교 B는 여기서 10분의 3이라고 구했는데 봐봐. 얘를 구하는데 지금 이 문장에 보면 얘하고 세 가지를 보면 PA교 B라는 것이 있고 PA가 있고 PA교 B가 있어.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지금? PA교 B가 있고 PA가 있고 B바 A가 있어. 뭐가 제일 어려워? 아니 5분의 3이 어려워, 4분의 2가 어려워, 10분의 3이 어려워. 5분의 3은 어떻게 했어? A가 값이 뽑았어. 5분의 3. 4분의 2는 어떻게 계산했어? A가 뽑고 나서 지금 B가 당첨됐어. 그래서 10분의 3은 A가 A도 당첨점을 뽑았고 B도 당첨점을 뽑았다라고 해서 5분의 3과 4분의 1을 곱해서 계산했단 말이야. 10분의 3이 계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됐니? 조건부 확률이 쉽다는 소리야 이거. 근데 PBI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했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5분의 3 힘들게 사실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하지만 이러한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할 거라고. 이렇게 그냥 구할 거라고. 뭘로? 말로. 문장으로. A가 뽑고 나서 B가 뽑았다. 하나 빼고 나서 4개 남았고 2개 있으니까 4분의 2다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의 말이 뭐냐면 말로 바꾸면 값이 당첨 동그라미 할게요. 얘를 뽑았을 때 을이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 이래 되는 거라고. 갑이 동그라미를 뽑았을 때 을이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 그러니까 하나 빼갔어. 전제 조건이 조건부잖아. 하나 뽑아갔지. 그럼 상황을 A가 만들어 놓은 거야. 뽑아갔으니까 4개, 2개만 상황을 만들어 놨어. 그냥 을이 뽑을 확률은 4분의 2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조건부가 훨씬 더 쉬워졌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A바 B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자, 원래 요거 시행 자체는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을 거야. 사건 A, B라고 표현한 것은 갑이 당첨점을 뽑을 확률 사건을 A라 놨고 B가 당첨점을 뽑을 사건을 B라 놨어. A가 뽑고 나서 B가 뽑았단 말이야. 근데 P, B바 A란 말은 A가 당첨제비를 뽑았고 B가 당첨제비를 뽑았단 말이야.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란 말이지. 그랬죠? 근데 A바 B는 무슨 뜻이야? 얘를 말로 쓰면 B가 동그라미를 뽑았을 때 A가 얘를 뽑을 확률이지. B가 당첨제를 뽑았어. 말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겠니? 우리가 지금 이 조건부 자체가 A가 먼저 하고 A가 먼저 하고 그다음 B가 했단 말이야. 그럼 A 한 사건이 그대로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대로 모습이 나와 있어. 그럼 B가 그냥 하면 돼, 사건은. B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근데 A가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한 A가 먼저 나와버린 거라고. 이해됩니까? 요게 이제 어떤 일,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어.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사후 확률에 대한 얘기라는 조건 자체를 나중 조건을 줬어. 이게 어려워지는 거다. 그럼 얘를 식으로 적으면, 얘를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겠네. P, B바 P, A교 B로 문제를 풀겠네. 근데 P, A교 B는 위에서 우리는 구해놨잖아, 지금. 구해놨지? 힘들었지만 구했단 말이야. 구할 수 있어, 이 정도는. A가 뽑고 B도 뽑았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A교 B는 구할 수 있지. 그럼 뭐만 구하면 돼? P, B만 구하면 된다고. 그렇지? 다시 말을 바꿔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B가 뽑았을 때, 자 보자. A가 뽑았을 때 B가 뽑을 확률이야. 이게 요거 구하고 따로 구할 수 있어. 뽑고 뽑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뽑고 뽑았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여기는 P, A이고 뽑았다는 말 뭔 말이야? 위에는 P, B바 A고 맞나요? B바 A고 밑에는 X는 뭐야? 값 X는 P, A 여이고 뽑았다는 뭐야? P, B바 A 여이고 맞나요? 맞아요. 총 4가지가 있어요. 뽑고 못 뽑고. 근데 A가 뽑았을 때 B가 뽑을 확률. 그럼 우리는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지. 4분의 1로 계산했어. 근데 전제 조건을 뭘로 줬어? B가 뽑았을 때라고 줬잖아. B가 뽑은 것은 여기하고 여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해서 A가 뽑았으니까 이 상황을 얘기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후 확률이 제일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 나중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먼저 구하려면 전 사건을 그 사전 사건이야. 그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2가지 케이스든 3가지 케이스든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나중 사건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상 계산하면 이거를 다 구한 다음에 요 놈을 계산하겠다 이 말이 되겠어. 응? 그래서 여기서 PB를 기호로 말을 한다 하면 PB는 어떤 상황이냐면 뽑고 뽑았고 못 뽑고 뽑았고 그 중에 뽑고 뽑았다를 우리는 계산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 PB가 제일 어렵다고. PB가 어렵다고. PB. 4호 사건 PB가 어려운 거야. PB를 하다 보면 PA 교비는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대로 보면 자, 갑이 어떤 상황이냐면 을이 어떤 상황이냐면 뽑고 뽑았고 못 뽑고 뽑았다가 있겠지. 뽑은 것을 A, 못 뽑은 것을 B. 얘가 A, 얘가 지금 B. 얘가 A여, 얘가 B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야? P, A가 뽑고 B가 뽑았다 이 말이지. A가 뽑고 B가 뽑았다. 얘는 뭐야? A는 못 뽑고 B가 뽑았다 이 말이 되겠네. A가 뽑고 B가 뽑았다. A가 못 뽑고 B가 뽑았다. 얘는 우리는 계산하다 보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A가 뽑고 5분의 3, B가 뽑았어 4분의 2. A가 못 뽑고 5분의 2, B는 자 못 뽑았다는 것은 5개 지금 꽝이 빠진 거야. B는 뽑았어요. 4분의 3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다가 적자 보면 뭐라고 적을 거냐면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분의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를 적을 거야. 그래서 5, 4, 5, 4, 3, 2, 2, 3 2분의 1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2분의 1이라는) 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결론적인 답이, 이 문제 답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생각입니다. 얘 둘을 더했습니다. 둘을 더했어. 뭔 말이야? B라는 애는 뽑았잖아. 나중 일인데 여튼 나는 뽑았어. 첫 번째 애가 뽑을 때 뽑았고 못 뽑을 때 나는 뽑았어. 그러지? 이거는 사건 B를 다 구한 겁니다. 사건 B에 대한 내용을 다 구한 거야. 얘가 뭐냐면 B라고 하고 이 PB 자리에 요 놈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지. 요 놈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확률 전체라 해서 얘를 전확률 정리라 하고. 됐어요? 사후 확률에 대한 나중 조건에 대한 확률이 조건부로 나왔단 말이야. 먼저 조건으로 나왔어. 그 전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요게 중요한 베이지 정리라고 용어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자, 다시 먼저 뽑고 나중 걸 뽑았어. 조건부는 쉽다고. 조건부는 쉬워. 근데 뭐가 어려워? A, B의 교집합, 곱사건이 어렵다 이거지. 그럼 이 곱사건은 지금 어떻게 썼어? A교 B라는 말은 PA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이게 곱셈 법칙입니다. 다음 단원에 나오는 곱셈 정리야. 두 사건 AB에 대해서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그러지? 됐어요? 자, A교 B라는 사건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의 틀 안에 주사위를 던졌어. 2의 배수, 소수 이렇게 나온 것이 하나의 틀 안에서 나온 내용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어떤 연속적인 사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연속적에서 나온 사건에 대한 얘기는 얘는 PA 곱하기 PB바 A라고 쓸 거라고. 하나의 시행에서 나오면 2의 배수이고
소수야. 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 연산이 돼. 됐니? 근데 연속적인 사건에서는 A라는 사건이 갑이 뽑았고 을이 못 뽑았어. 그럼 바로 연산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갑은 뽑았고 5분의 3. 5분의 3 뽑았고 나서 나머지 4개 남았지. 2개 남았어. 못 뽑았어. 4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게 뽑고 못 뽑고 뽑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는 PA를 구해서내야 되고 PB 바 A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PA교 B란 얘기다 이 말이야. 이게 곱셈 정리라는 거야. 그러지? 이게 문제가 지금 어떤 게 쉬운 풀이고 어떤 게 좀 불편한 풀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곱셈 정리를 설명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떤 문제는 PB가 A가 더 쉬울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 PB가 A가 더 쉬울 수 있잖아. 이 문제는 PB가 A가 더 쉽잖아. PB와 A를 통해서 PA교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나는 이게 PB와 A인지도 모르고 그냥 PB와 A를 구했을 수도 있고. 이게 A, B 겹사건인데 나는 모르고 그냥 문장을 봤더니 그냥 그렇게 풀었다는 말이야. 알겠나요? 근데 그게 바로 없을 때가 있어. 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조건부를 이용해서 곱셈 정리를 설명할 수가 있고, 이 곱셈 정리를, 교집합을 곱사건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근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A교 B나 B교 A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전혀 다른 말이지만 풀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우리는 순서 입각해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순서 입각해서 하는 게 편할 것이고, 자, 동시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에 활용해서 전화 확률이 있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야. 그렇지? 전체 확률을 구해본다 이거지. PA를 구해본다. PB를 구해본다 이거야. 자, 두 번째를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데 그냥 첫 번째로 그렸습니다. 너희들이 이게 좀 더 지금은 편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는 다른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나는 지금 누굴 구하고 싶냐면 B를 구하고 싶어. B라고 먼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나중 사건의 조건을 준 확률이 더 어려워서 B라고 무슨 거야? A, B는 순서는 사실 없어. 근데 우리가 그냥 어감상 A, B 순서대로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지. 이 B라는 사건을 구하는 게 힘들다 이거지. 근데 A 다음에 B가 있단 말이지. 그러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앞 사람이 그런 거지. 우리가 골프를 치는데 앞 사람이 먼저 쳤어. 내가 나중에 칠 거야. 그러지? 앞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쳤어. 앞 사람이 스트라이크 못 쳤어. 상황에 따라서 물론 나는 상관이 없지만 심리적 뭔가 압박이 있다는 소리야. 심리적 압박이지 이것은. 확률적인 계산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이려고 했더니까 우리가 주머니에서 뽑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앞 사람이 어떤 것을 뽑았어. 이게 그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러잖아. 심리적으로는 편할 것이고 확률적으로도 완전 달라지잖아. 당첨자에 몇 개 있는데 앞 사람이 뽑아버렸어. 그러면 확률이 확 떨어질 거 아니야. 앞 사람이 못 뽑았어. 또 확률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B는 모른다는 상황이야. A를 가려놓고 B가 먼저 A에게 조건을 먼저 준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전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B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랑 여기랑 PB라는 것은 여기랑 합쳐줘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플러스
P A랑 B의 곱사건이라고. 근데 A교 AB의 곱사건은 어떻게 계산해? 곱사건 좀 전했잖아. A가 일어나고 나서 A가 일어난 거 하에 B가 일어난 거라고. P A가 일어나고 나서 P B가 일어날 건데 A 하에서 일어났다 이거지. A가 당첨되고 나서 B가 당첨됐다. 더하기 A 여가 일어나고 A가 꽝을 뽑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B는 을은 꽝 하에 뽑았다 이 말이지. 당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구하고 나서 우리는 B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조건부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인데 얘는 먼저 뭘 구해야 돼? P, B를 먼저 자, 뭘 구하자고 목적이냐면 지금 P A바 B를 구하려고 합니다. P A바 B를 구하려고 합니다. P A바 B. 얘를 구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P B가 있어야 되고 P A교 B를 구해야 된다고. 근데 PB를 구해야 되는데 PB를 쉽게 못 구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나중 일이니까. A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A라는 A 첫 번째 값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A라는 사건도 만들어내고 B라는 사건도 A여라는 사건도 만들어냈고. 그러겠지? 이해되니? 예, 뭐 이런 거지.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아니 뭐 이런 것이 있지. 오늘 날씨가 맑았어, 흐림이야, 비가 왔어.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가 있잖아. 그러겠지? 맑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있을 거고 흐린 날 비가 올 확률이 있을 거고 비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순서대로 있어. 보통 우리가 순서대로 나중 일을 먼저 일어나지 않지. 오늘 비가 안 왔는데 전날 비가 오면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70%다. 비가 안 왔는데 다음날 올 확률은 뭐 20%다. 흐렸는데 올 확률은 뭐 40%다. 이런 확률 기본적으로는 통계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근데 다음날 내일 비가 왔단 말이야. 먼저 조건을 그렇게 줬어. 그러면 근데 전날 비가 올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확률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걸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 그게 전 확률이라고. 확률 전체를 구하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 전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전확률은 PB는 어떻게 구해? 여기랑 여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A, B랑 교집합 부분하고 A여랑 B랑 교집합 부분을 계산하고 나서 그 와중에 A, B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요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확률은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지금 벤 다이어그램 에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흐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확률하고 이 베이지 정리. 알겠어요? 이 용어는 없습니다. 개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쓸 거야. 전확률. 쉽게 말하면 전체 확률을 구했다. PB 전체 확률을 구했다. 왜 전체란 말을 쓰냐? 어려우니까 전체 확률을 구했다 이 말이지. 이 확률이 한꺼번에 다 못 구하고 쪼개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쪼개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건부,
사후 확률이라 말하는 이게 나중을 먼저 조건을 준 거야. 미래를 먼저 조건을 준 거야. 그러면 오늘은 어떤 상황일 거냐, 확률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확률을 구해 보면서 나중에 지금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거야. 오늘 비가 왔어. 내일 비가 왔어. 오늘 비가 올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주머니 문제가 꽤 많습니다. 문장을 만들기 쉬워서 그래. 왜냐하면 주머니에다가 뭘 할 거냐면 첫 번째가 뭔 사건을 시행을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어떤 사건을 또 만들어내는 순서적인 상황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 상황의 케이스를 경우의 수를 다 나누어줘야 된다 이거지. 첫 번째 사건이 경우를 나눠주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날 거라고. 그 분류 작업을 다 한 후에 그럼 이 문제가 요구한 상황을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 그 안에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그것만 알겠습니까? 자, 83번. 주머니에 흰색 6개, 검정색, 주황색, 검정색 7개. 임의로 나누는 게 동그라미 그릴 때 나는 동그라미 X를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알겠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6개, X 7개. 여기서 임의로 2개 탁구공을 차례로 꺼냅니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2개 꺼내고 그 다음에 또 2개 꺼내고 차례로.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을 순서로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뭔 말이야.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의 순서로 탁구공을 미안해. 임의로 2개를 하나 꺼내고 나서 하나 꺼냈다 이 말이지. 2개를 한꺼번에 꺼낸 게 아니라 하나 꺼내고 나서 하나 꺼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시행이 있고 두 번째 시행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흰 거 꺼내고 흰 거 꺼낼 수 있고 흰 거 꺼내고 주황색 꺼낼 수 있고 주황색 꺼내고 흰 거 꺼낼 수 있고 주황색 총 4가지 케이스다 이 말이에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를 말로 문장을 쓸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첫 번째는 흰 거 꺼내고 흰 거 꺼냈다. 첫 번째 흰 거를 꺼내고 흰 거를 꺼냈다. 옵셈 법칙이네. 그러지? 첫 번째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거를 꺼냈다 사건이 A야.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거를 꺼냈다가 B야. 흰 거를 꺼냈다가 사건이 아니고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거를 꺼냈다가 A.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거를 꺼냈다가 B야. 첫 번째 시행에서 주황색 꺼낸 것은 뭐야? A여야. 두 번째 시행에서 주황색 꺼낸 것은 B여야. 그걸 가지고 곱사건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요 사건을 A, 요 사건을 B라고 쓰면 우리는 얘는 뭐라고 확률을 계산할 거냐면 PA라고 계산할 거야. 얘는 요렇게 온 거야.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B가 A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PA교 B가 있어. PA교 B는 PA가 일어나고 B가 A도 일어났다는 소리야. A가 일어나야 B는 두 번째 했으니까. 그러면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야 지금? 15분의 7, 6, 13분의구나. 13분의 6 하고 나서 하나가 빠졌지? 그렇지? 1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12개 남고 흰공이니까 12개 중에 5개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이 계산은 쉬워. 이 계산은 쉬워요. 그래서 이 표현이 더 어려워. 알겠나요? 하지만 지금은 연습을 하자 이거지. 답은 다 뽑을 수 있어. 얘를 다 쓸 수 있어.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PX를 해볼까? X5로 합시다. X5. X5는 얘는 PA여야.
5는 A여가 이게 첫 번째 애가 X를 뽑고 나서 나는 흰 걸 뽑았어. 주황색 뽑고 나서. 근데 나는 흰 거를 뽑았어. 얘가 첫 번째 애가 주황색 뽑고 나서 조건 하에 나는 뽑았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얘를 계산을 하면 얘는 P, A여, B의 곱사건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뽑은 거야? P, A여가 먼저 일어나고 나는 그 하에 뽑았다 이 말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A여 13분의 7하고 12분의 6 이래 되겠죠. 계산돼. 우리가 주황색 뽑고 주황색 하나 빠졌으니까 총 12개 남았고 흰 걸 뽑아야 되나? 6개. 이게 지금 문제만 이제 있자 보면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을 순서도 뽑았어. 흰색, 흰색, 주황색 이거야. 지금 요놈이 1번이라고. 뭐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 그러지? 흰 거 뽑았어. 13분의 6, 12분의 7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주황색 공이 나올 확률. 두 번째 주황색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전확률이야. 이게 첫 번째 너 뽑을 수도 흰 거 나올 수 있고 주황색 나오고 주황색.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P, A, 교, B, 주황색이니까 B여가 되고, 이 문제에서는 내가 더하기 P, A여, 교, B여. 표현상 이렇게 본 거지. 주황색을 B로 잡았으면, 그냥 B가 되겠고요. 이게 전확률이라고. 자,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 자,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와. 2분의 1이지. 그러겠지? 그럼 뭐라고 했어?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도 옆에 적어놓고 가야 된다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적고 가야 된다고. 이게 기호로 나타내면 비가 왔다가 동그라미 변하는지 비가 안 왔다가 동그라미 변하는지가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비가 왔다 안 왔다 해야 되는 게 비는 왔다가 안 올 수도 있고 왔다가 안 온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을 여기다가 적으면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가 3분의 1, 여가 3분의 2 이렇게 적을 거라고. 얘를 사건 A, B를 가지고 쓰는 것이 좀 더 어려울 거라고. 첫째 날 비가 올 확률이 A, 사건이 A. 둘째 날 비가 올 사건이 B 이렇게 쓴 거라고. 이게 기호로 쓰면 문자로 쓰면 훨씬 더 불편한데 그냥 여기서 계산하면 이렇게 쓸 거라고. 질문이 뭐냐면 월요일 날 비가 왔어. 비가 왔어. 근데 같은 주 목요일 날 비가 와. 목요일이요? 월, 화, 수, 목 세 번이나 가야 되네. 이런. 그럼 요 라인이 어떻게 가야 돼? 요 라인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왔고 안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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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 안 왔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자는 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어? 여기를 말하고 있어.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이게 전확률이야. 그러면 라인을 가봐야지. 이렇게 와보고 이렇게 와보고 이렇게 와보고 이렇게 가봐라 이거지. 자, 올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 돼서 다시 2분의 1. 첫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왔고. 왔고, 안 왔고 왔어. 여기는 왔고 안 왔어. 왔고 안 왔어는 얼마야? 2분의 1. 이건 똑같네. 틀렸다 이거. 요렇게 봐야 돼. 요렇게 봐야지. 왔고 안 왔고. 얘는 안 왔고 왔고. 안 왔고 왔고 3분의 1.
2분의 1에 대해서 안 왔고 왔고. 안 왔고 왔고가 3분의 1. 왔고 안 왔고가 2분의 1. 안 왔고 2분의 1에 대해서 안 왔고가 3분의 1. 안 왔는데 왔어. 3분의 1. 얘를 싹 더하자 이 말이겠지. 자, 주머니 A에 검은 고성 3개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검은 거 2개, 흰 거 2개가 들어있어. 두 주머니 A, B 중 임의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A, B 중 임의로 하나를 주머니 선택합니다. 거기에 2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입니다. 일대 선택된 주머니가 B일 확률. 그럼 내가 A 선택해서 검은색 나올 수도 있고 B 선택해서 검은색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왜냐하면 둘 다 검은색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A에서 검은색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됐니? 얘를 말로 쓰면 A 검둘, B 검둘. 근데 얘가 B 검둘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 말이야 이렇게. 응? A 검둘 나올 수 있고. 그러겠지? 자, 얘는 A 검둘 확률은, 자, 주머니를, 이거 조심해야 돼. 주머니를 임의로 하나 선택했으니까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를 선택해서 3C2, 3C2, 이래 되겠네. 2분의 1에 대해서 4C2, 4개 중에 2개, 검은색 2개 중에 2개. 그거의 비율 확률. 어려운 말 아니지? 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 확률이 98%. 그 말은 뭔 말이야? 98% 나오면 2% 생각하라 했어. 무슨 말인지 말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암에 실제 걸렸는데 암에 안 걸렸다고 진단은 오진 2%.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확률이 92%.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렸다고 90%. 근데 안 걸린 사람은 걸렸다고 할 수가 걸렸다는 것이 8%다. 오진.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400명과 실제로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400명, 600명 걸리지 않았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이들 1000명 중 임의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으라고.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원래 있어. 내가 얘네들 진단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쨌다고 걸렸다고 진단을 했다 이 말이지. 걸린 사람은 98%로 진단을 했을 거고 안 걸린 사람은 몇 프로로? 8%로 진단을 했단 말이지.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400명은 걸렸다고 98%로 진단을 했고 600명은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오진을 지금 8%로 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인가요? 얘는 뭐야? 총 인원수가 되겠네. 총 인원수.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누는데 100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확률이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 확률이 아닌데요. 얘를 먼저 쓰면 확률이야 이렇게. 1000명 중에 400명. 10분의 4, 10분의 6. 10분의 4에 대해서는 100분의 98로 진단하고 10분의 6에 대해서는 100분의 8로 계산했다. 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어. 나중 일이야. 그러겠지? 걸린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좀 더 간단히 적을까요? 10분의 4로 적을게요. 얘가 그럼 뭐야? 암에 진단 받았잖아. 진단을 해버렸어. 이게 전확률이고 얘가 뭐야? 베이지 정리라고.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했으니까 얘가 식이 어떻게 나냐면 10분의 4 100분의 98 플러스 10분의 6 100분의 8이 암이 걸렸다고 진단한 상황이라고. PB.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은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98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고. 중요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부 확률하고 지금 곱셈 법칙에 대한 연결 좀 했었고요. 알겠나요? 그 연결식을 좀 연결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에 시행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순서대로 가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역으로 오는 게 어렵다 이거지. 나중 일이 먼저 조건을 줬습니다. 넘어온 걸 알려면 뭘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확률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전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게 BB가 되는 이러한 사건을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전 사건에 대한 확률 조건 확률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문제가 좀 더 까다로운 문제. 전체 확률을 구한다.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조건 확률을 구한다. 이게 베이지 정리라고 말을 하고요. 그 문제가 나는 까다롭고 이게 난이도가 제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뭐가 어렵냐면 PB 전확률 구하는 게 어려워. 내용 자체가 너무 많은 경우가 많다고. PB를 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그 중에 한두 개만 우리는 얘기하면 돼. 분자 들어간 것은 그 중에 있으니까 어차피. 알겠나요? 전확률 구하는 게 어렵고 그거를 문장제로 다 나올 거니까 풀어서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건부가 어려운 거는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